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할 거는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10문항 정도를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합법과 작문 좀 쉽게 나왔죠, 올해는. 그래서 문법부터 한번 보시죠. 문법에서는 일단 14, 15번이 조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의미자질이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의미를 구성하는 채소 성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어떤 기준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서 의미자질을 표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있다 없다의 기준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아시면 되겠죠. 남성성이 있다 이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른이라는 속성은 없다 이거죠. 없다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거 플러스로 표시를 한 거죠. 공통된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어떤 거다. 여기 이제 굳이 여기 이 단어들은 어떤 거다. 인간 다음에 포유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뭐 표시를 안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잉여 자질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보죠. 자, 쭉 보면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 잉여자질이란 말이 나오죠. 잉여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질이 인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 보니까 동물, 그렇죠? 이 동물 중에서도 뭐냐면 이 동물이 있다. 그냥 포유류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면 당연히 뭐냐면 사람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이 동물은 뭐냐면 사람만 표시하면 끝이다 이 말이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 자체는 뭐다? 바로 잉여 자질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알겠죠? 잉여 자질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따진다는 어떤 거 이렇게 이제 포함됐을 때 지금 얘 사람이면 당연히 어때요? 동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데 자질이 있다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자, 넘어가서 보시면, 단어의 의미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노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5, 17세기의 마노라, 남녀 모두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마노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거였냐 이거죠. 그래서 15에서 17세기에서는 바로 남녀 모두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위가 일단 높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남녀 모두.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15, 17세기하고 그 다음에 18세기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마노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마노라는 이거 지위가 높아야 되죠. 지위가 높은 남과 여였죠. 남, 여.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어떤 거다? 이 남자 빠지고 이제 뭐냐면 어떤 거 여자만 나온 거죠. 그렇죠? 자, 19세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뭐냐면 마누라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마노라는 이제 그대로 쓰여요. 요거는 이제 요 의미 자체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요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거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어떤 거? 거기 보니까 마누라에 마누라라는 단어가 돼요. 마누라. 이제 마누라. 그러니까 마누라는 뭐냐면 요때는 없었어요. 요때는 없었고 이제 요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누라는 아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아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거냐면 오늘날에는 이제 어떤 거냐?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 이제 이거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사라져버렸다 없어져버렸다 이거야. 이거는 뭐냐면 중년이라고 그랬죠. 중년이 넘은 아내 이렇게 의미가 이제 낮춰 부를 때 낮춤 이 넘은 여자를 갖다가 낮춰 부를 때 이제 바뀌다 이거죠. 자, 요것만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된 의미자질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없다 이거죠. 맞죠? 과일의 의미자질의 수는 포도의 의미자질.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의미자질은 상이어일수록 그 수가 적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일하고 포도를 보면 여기에 상이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어죠. 하이어니까 상이어의 의미자질의 수는 어떤 거다? 요거보다 적죠. 자, 이 의미자질 중에 하나는 물로 표시할 수 있다라니까 뭐 여러 자질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거냐면 둘 다 물로 되어 있죠. 수탉이 의미자질을 갖고 있다면 닭은 잉여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동물의 의미자질을 얘기했어요. 알겠지? 그러면 자, 닭은 잉여자질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알겠지? 그런데 닭은 잉여자질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봐요. 자, 수탉이 있었죠. 수탉. 그래서 이 수탉이 이제 있고, 수탉이 있고, 이 수탉을 포함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닭이죠, 닭. 그죠? 닭. 그 다음에 닭을 포함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동물이 되겠죠. 동물. 그러니까 닭이라고 했을 때는 동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동물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거다? 얘가 닭이 의미자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수탉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이 닭이 의미자질이 될 수 있는데 동물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다면 닭이 의미자질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포함 관계로 따져보면 어떤 건데 얘가 지금 동물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닭 그러면 당연히 동물인데 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자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밝음이라고 했으니까 어때? 낮은 밝음이 있는 상태고 이건 없는 상태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5문제는 어떤 거다? 15세기의 마노라와 달리 18세기의 마노라는 여자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15세기 마노라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15세기, 18세기에 뭐냐면 플러스 여자라고 그랬는데 자, 맞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는 여자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여자라는 게 유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현대에 말하면 모두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의미자질이죠. 공통적인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뭐 마누라나 15세기 마누라고 현대의 마누라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이죠.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모두 여자라는 의미자질 18세기하고 19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18세기의 마누라 여기죠. 여자. 그 다음에 19세기의 마누라 아내죠. 그러니까 어때요? 둘 다 여자죠. 오케이. 그러니까 의미자질 있네요. 자, 19세기부터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느냐 그랬죠.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 아내라고 했던 건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의미가 나타났다. 맞는 얘기죠. 19세기의 마누라, 현대의 마누라 모두 아내라는 의미죠. 아니죠. 19세기 마누라에는 뭐냐면 아내가 있었고 마이너스 아내가 아니라 플러스 아내죠. 플러스 아내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죠. 생각보다 너무 쉽네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16번에서 18번의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시의 내용을 좀 확인하고 가죠. 자, 1년하고 2년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좀 어떤 쓸쓸한 어떤 분위기가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조용하고 쓸쓸한 정경이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3년을 보시면 국화양기의 좁은 서시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료히 거닐다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무료한 일상에 나타나 있죠. 무료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무료한 일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낙지론을 읽어본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연에서 지금 뭐냐면 무료한 삶 속에서 낙지론을 읽어봤어요. 낙지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뜻을 즐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한자를 몰라도 돼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깨달음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렇다. 자, 어떤 깨달음이냐.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거릴지언정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쪼들리고 웅숭거리는 가난하지만이 되겠죠. 그죠? 가난하지만 뭐 하겠다. 가난하지만 뭐하지만 제왕의 눈에들은 부러워하랴 그랬으니까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거죠. 가난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 바로 한가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부귀영화를 지금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왕에 물려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부귀와 영화, 부귀영화에 대해서 바로 지향이 없다 이거죠. 부귀영화를 뜻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어떻게 꿈꾸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소박한 삶 속에서 지조를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바람 사고 들려오는 먼 검은 곳 소리를 통해서 바로 시적인 여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다? 은둔과 달관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글자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 17번 문제는 바로 뭘 보는 거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낙지론을 읽고다가 깨달음, 그렇다라고 돼 있죠. 아까 무료한 일상, 아까 확인했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상황, 무료에 거니는 거 3년에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문득 깨달음, 그렇다라고 그랬죠. 사연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 오연에서 뭐냐면 제왕의 뭐뭐라고 한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부러워하겠는가, 부러워하지 않겠다라 그랬지. 이게 뭐냐면 오연에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지조를 지키겠다. 이거 봐요. 부러워하지 않겠다, 지조를 지키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왕의 문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귀영화에 대해서 뭐 한다? 미련을 버린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지조를 지키겠다 이거죠. 자, 감각적 이미지는 마지막에 6년이라든가 이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죠. 대바람 소리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매 연에 나오죠. 1년과 6년에 나와 있는 것들, 그것도 이게 어떤 거다. 이게 청각이라든가 시각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체크를 했으니까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좁은 서실은 일상의 공간이자 깨달음 얻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좁은 서실에 일상을 보내다가 여기서 지금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마디로 3년과 5년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거다. 지금 이제 낙지론을 읽어봤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 가능하죠. 2번 선택지는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다. 그렇다 하고 나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부러워하겠는가 요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선택지 깨달음 맞아요. 3번 선택지 보시면 쪼들리고 웅성거리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부귀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 부귀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는 거다. 여기서 지금 쪼들리고 웅성거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뭐냐면 쪼들리고 웅성거릴 수밖에 없는, 움츠릴 수밖에 없는 이 소박한 삶에 뭐 하겠다? 만족한다 이런 얘기야. 그죠? 만족하고 그리고 뭐 하겠다? 방금처럼 지조를 지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조를 지키는 삶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궁색한 삶 또는 소박한 삶일지라도, 알겠죠? 뭐뭐일지라도 지조를 지키겠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떤 거다? 삶 속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지는 않겠다. 알겠죠? 그래서 부귀영화를 뭐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지조를 지키는 삶.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죠. 4번 선택지 제왕의 문은 세속적 부귀영화 맞죠? 5번 선택지 검은 것 소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다? 바로 검은 것 소리나 이런 것들은 화자의 어떤 달관의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 감각적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바람 쏘고 들려오는 요 소리 6년에 나와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좁은 서실 아까 무리함 일상 나왔죠? 연별로 순서들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처럼 바로 가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뭐 가난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고자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을 가보시면 되냐면 21번을 한번 가보죠. 21번. 자, 21번은 뭐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 어머니의 어떤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보기만으로도 충분히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기 박스에서 지금 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자, 정치적 격변기의 어떤 거다. 격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갈등에 휘말려 사형 선고를 얻어받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모습. 그 다음에 아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아들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또한 나오죠. 그 다음에 모정의 위대함. 이렇게 되죠. 현실적 가치보다 자식의 우선시. 요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아들의 상황은 뭐냐면 아들은 분열에 휩쓸려서 형무소에 갇혔다는 거야. 어머니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뭐뭇을 하는 건 아들의 모습이야. 아들의 처한 상황이야. 어머니는 이 아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사랑, 그 다음에 모정의 이대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식을 우선시한다. 기억하시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식들과 요거는 어떤 거다? 어머니의 갈등이 해방정국의 무엇이 아니죠. 자식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뭐다? 해방정국의 상황과 연관이 있죠. 이 갈등 자체가 뭐냐면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야. 요것을 나타나 있긴 하지만 요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정치적 격동기의 원인은 어떤 거냐면 이것의 결과로 결국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얻고받고 언도받고 지금 어떤 거다. 갇혀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의 수감이 얘기하는 아들의 수감. 아들이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황 자체는 바로 이 격동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요것이 격동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번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주어만 잘 찾아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 전체를 보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거였네요. 자책하는 모습 나와 있어요. 알겠죠?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의미단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자식들의 소용에 몸내 섭섭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번 선택지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소갈머리 없는 자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나와 있다. 나와 있다라면 어떤 거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거다? 뭐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맞죠? 면회 갈등을 말하는 어머니 맞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소를 파라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고 자식을 우선시한다. 연결할 수 있죠? 젖가슴에서 품는 모습이 있어요. 있고 이것은 어떤 거다? 지극한 모전 가능하죠. 아들이 요렇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 맞죠? 자식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린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앞부분에서 이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보기의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서 이제 25번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몇 번을 검토해 볼 거냐면 24번을 한번 검토해 볼 거예요. 자, 24번은 뭐냐면 스펙타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4번 문제에서는 이제 요 A하고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펙타클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한번 잠깐 확인만 해볼게요. 그래서 19세기 파리의 산보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제가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어요. 알겠죠? 여기서 이 파리의 산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근대적 도시를 경험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쇼핑을 한다라고 그랬죠. 스펙타클한 변화한 세계의 구경꾼이자 다른 산보자들의 스펙타클이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가를 한번 보죠. 자, 가는, 자, 여기 보죠. 자, 현대의 디지털 산보자는 뭐냐면 디지털 공간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SNS 이용자죠. 알겠죠? 이 SNS의 이용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질구레한 공간을 공적인 공간에 자질구레한 일상적 경험을 공적인 공간인 SNS에 자꾸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시적인 구경거리를 주고받는다라 그랬죠. 미시적인 구경거리를 주고받음. 그 다음에 타인의 삶을 구경 삼아서 둘러본다라 그랬어요. 삶을 구경 삼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A가 지금 어떤 거냐면 A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SNS 이용자, 디지털 산보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디지털 산보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타인이 구성한 미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문장에 나와 있었죠. 바로 구경거리의 주고받음이라고 하지. 이 구경거리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어떤 뭐 페이스북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적 사건 맞죠. A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가가 바라보는 대상은 그랬어요. 가는 아까 얘기하는 파리의 산보자죠. 근대적 도시를 경험한다라고 그랬죠. 맞죠? 가. 그 다음에 바라보는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대상이다. 아까 보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구경꾼이자 산보자라고 그랬죠. 그죠? 디지털 산보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바라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를 어때요? 관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둘 다 해당돼요. 외부의 대상을 구경하는 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나의 외부에라는 말을 잘 쳐야 돼요. 나의 외부에 있는 대상이라고 했죠. 나의 외부에 있는 대상을 구경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일단 A도 마찬가지로 타인이 구성한 미적 사건을 구경하니까 나의 외부에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거죠. 맞죠? 두 번째는 근대적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도시를 체험하고 구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죠? A가 지금 나타내는 것은 지금 뭐냐면 가상세계죠. 그죠? 이거는 가상세계야, 가상. 알겠죠? 가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 디지털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디지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디지털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가에서는 지금 가가 보는 건 뭐냐면 실제 세계죠. 그죠? 자기가 지금 산보를 하러 나온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5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5번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폴스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 다음 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6에서 30번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30번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30번. 자,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는 지금 성모신앙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한번 잠깐 한번 보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보면은 이 뭐 가작품 많은 사는 뭐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내용 자체가 뭐 그냥 기왕사의 어려움 정도로 보여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작품의 산문을 제가 보여주는 거 뭐냐면 이게 좀 소재가 재밌잖아요. 여기는 지금 지리산 올라간 거야, 알겠지? 유두산이라는 건 지리산을 얘기하는 건데 소년대에 올라갔고 천왕봉 올라갔죠. 그러니까 소년대에 갔다가 천왕봉에 올라가는 거야. 요거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천왕봉 올라가 봤거든요. 구름 속에 높이 솟아있다. 이곳에는 어떤 거다? 연인이 나 있다라고 그랬어요. 천왕봉을 올라가는 과정에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자, 소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뭐냐면 어떤 거다? 그 영랑이라는 어떤 그 화랑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천왕봉은 장로고 얘네들이 소년들이 떠받치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름의 유래를 이렇게 붙인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수많은 골짜기와 주름이 있는데 천왕봉에 올라가면은 어때? 더 멋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올라왔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천왕봉에서의 지금 바라본 전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성모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모사. 그러니까 이 사당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절사자가 아니라 사당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당의 이 성모사를 뭐하고 연관지었냐면 흰옷을 입은 여인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모상, 흰옷을 입은 여인상, 그 다음에 태조여문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뭐냐면 그 당시에 자 사만을 통해 높이 제사를 지냈다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어떤 거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사로 삼았다라고 해서 이 성모신앙 자체를 일단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음사로 음란한 어떤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뭘로 먹고 산다라 그랬냐면 성모에 의지해서 먹고 산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많은 이제 복을 빌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요걸 갖다가 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거 이건 이제 뭐 그 유교적인 어떤 질서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바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무당들의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때? 이것을 취해서 미천을 삼는데 요 세 개에 대해서 어떤 거다? 3대 소굴, 요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뭐냐면 분개한다라고 평가는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보셨죠? 일단 기억하셨으면 일단 30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30번 문제에서 이제 보기를 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성모에게 조정에 관해 의뢰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알았어요? 지금은 뭐냐면 부침을 겪어야 됐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떠있는 상태가 아니죠. 이거 관례를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은 뭐냐면 어떤 거다. 백성들은 성모상 앞에 가가지고 뭐냐면 자신의 복을 기원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성모에게 뭐냐면 초월적 저한 자연적 존재에 의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배층과 임금을 기대지 못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의탁하고자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당들은 뭐냐면 어떤 거 이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의 기대와 생계를 유지했다. 나름 또 뭐 일자리가 창출이 됐네요. 자, 그런데 조정에서는 뭐 할 수 없었다? 조정의 이제 입장이 다르죠. 백성, 무당, 조정. 강력히 금지하지 못했다. 위로할 여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거다. 뭐 이걸 뭐 단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다른 걸 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하지 못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강력히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 명의 주체를 보시면 돼요. 백성, 그 다음에 무당들, 그 다음에 바로 조정의 상황 이렇게 구별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맞는지를 보죠. 아까 제가 텍스트 읽으면서 여기까지 드렸죠. 연결지어 이해하는 거. 연결지었죠? A를 B에다 연결지었어요. 맞아요? 전통적인 성모신앙을 반영한다.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Yes. 음사를 A를 음사로 규정했다. 맞죠? 음사로 아까 규정했잖아요. 그죠? 강력히 제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어때?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루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보기에 나왔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3번 선택지. 백성들이 찾아온 아까 무당들이 먹고 산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초자연적 존재에 의지해서 온다 이 말이야. 초자연적 존재에 의탁하는 거 맞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몸을 숨기는 것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얘네들이 단속을 하니까 음사라고 해서 단속을 하니까 숨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생활터전이 파괴돼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생활의 터전이 파괴돼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해서 숨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서 몸을 숨기느냐라고 했는데 요것이었기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니라 원인은 뭐냐면 조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피하기 위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다. 아까 여기서 들은 것처럼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단속. 제재를 하지만 어때요? 이 상황을 피하는 것이지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죠. 5번 선택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과관계로 따진다라면 지배층에서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초자연적 존재인 성모에게 의존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이거라고 지칭하면 붕괴한 거. 이거 맞죠? 아까 제가 해드렸죠? 이 속에서 신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맞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분개를 했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 평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인수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선택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30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시죠. 자, 32번을 이제 보시면 32번은 이제 독서 지문부터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자, 32번을 보시면 32번에 재산권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한번 넘겨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여기는 그 32번 풀기에서 여기 잠깐만 한번 확인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앞부분에서는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겠지? 그래서 자원을 많이 생산한 쪽이 배분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자원을 약탈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면 어떤 거다? 약탈하는데 자원을 배분할 거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방어에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방어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산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생산, 약탈, 방어의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논리는 이거야. 재산권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약탈하는 것이 그대로 방법된다 그랬죠. 한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를 부인하는 경우. 요게 여러분들 32번에서 보시면 이게 바로 나의 경우와 다르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나하고 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냐면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32번 문제 표를 이해하면 나와 다에 대한 상황에서 나의 결론이 되겠는다. 근데 재산권 제도가 형성된다라면 뭐냐면 약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자원, 모든이란 말 나오지, 모든 표시는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재화의 총량은 최대가 된다라 그랬지.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분이 요것의 증가분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작을 경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작았을 때는 효율적이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면 어떻게 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표를 우리가 확인해서 제가 이제 엮어볼게요. 여기에 32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자, 재산권제도 형립하지 않은 사회에서 자, 가질 수 있는 재화량은 뭐라 그러냐면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그랬고 자, 10과 15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 10과 15라고 그랬으니까 갑과 을이죠. 갑이 10이고 그 다음에 을은 어떤 거다? 최대로 가진다라면 15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헷갈린가요? 을을 갖다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알겠죠?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은 존중하고 재산권을 부인했을 때 총량은 20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할 때 14하고 6은 20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가 지금 맞냐면 여기는 21이야.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요 상태는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가 얘는 지금 17이죠? 을은 15까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어떤 거다? 17까지 됐다라고 하는 건 약탈을 했다는 거죠. 이게 약탈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이 14? 10까지만 돼야 되잖아. 근데 어때? 14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약탈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한 사람은 존중하고 한 사람 부인했을 때 상황이죠? 됐나요? 그럼 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요 상태는 뭐냐면 둘 다 부인한 상태죠. 그러면 총량은 얼마냐면 17이죠. 그리고 얘는 10이죠, 지금. 그러니까 15가 총량인데 10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가 실제로 어떤 거다. 올곧이 생산에만 투여했을 때보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야. 됐냐? 여기서 갑은 어때요? 10일 수 있는데 어때? 약탈해가지고 플러스 4 됐죠. 얘는 얼마야? 15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됐죠. 뺏긴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졸라 많이 뺏긴 거지. 17은 플러스 2 됐죠. 얘는 뭐야? 4니까 마이너스 6이나 됐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됐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가는 어떤 상황이냐면 25제. 그러니까 약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10하고 15에서 25까지 된 거고 15, 10 다 됐죠. 됐어요? 1번 선택지 보세요. 재화의 총량을 만들어낼 때는 어느 때라 그랬어요? 총량일 때는 약탈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약탈이 없이 모든 것이 생산에만 집중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생산에만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도가 형성이 되어서 약탈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생산에만 모든 자원을 투여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다 투여한 상태니까 1번 선택지 맞죠. 2번 선택지에 14가 된 것은 뭐다? 야, 이거 14가 된 건 뭐야? 야, 10인데 14가 됐으니까 약탈했겠지. 3번 선택지 보세요. 일부를 약탈에 배분했을 것이다 그랬죠. 을도 마찬가지로 약탈했죠. 3번 선택지. 4번 선택지는 뭐냐면 사유재산권 제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거?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죠? 요 상태가 된다라면 둘 다 부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라로 기결될 거다. 5번 선택지 이거는 재산권 제도 확립을 위한 비용이 10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비용이 10이라면 재산권 제도가 있는 거 비용이 뭐보다 적어야 되냐면 재화의 증가분을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나인 때는 뭐냐면 20이었죠. 그 다음에 다일 때는 총량이 얼마인가 보세요. 총량이 얼마야? 21이죠. 맞죠? 그 다음에 라일 때는 얼마예요? 이거는 17이죠. 그럼 이제 재산권 제도가 확립이 됐어요. 확립이 되게 되면 자 이렇게 확립이 됐다 얘들아. 확립이 되면 가해 상태로 가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25가 됐죠. 자 얼마씩 증가했는지 보세요. 여기서는 플러스 5가 증가했죠.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뭐 얼마야? 플러스 8 이렇게 되지. 이게 뭐냐면 증가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재화의 증가분이야. 재화의 증가분. 근데 이게 이제 사유재산권 제도가 확립됐을 때 이제 재화의 증가분인데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자 비용을 한번 따져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상태로 갔을 때 비용이 얼마라 그랬냐면 자 비용이 얼마라 그랬죠? 비용이 10이 든다라 그랬죠. 자 그러면 증가분은 5나 4나 8이잖아요. 뭐가 더 많이 들어? 10이 비용이 더 많이 들었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권 제도가 효율적이지 않죠. 재산권 제도를 만들었을 때 재화의 증가분보다 비용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5번 선택지처럼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10이라고 하게 된다면 아까 여기 봤잖아요. 10이라고 한다면 재화의 증가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죠. 여기서는 이제 그 윤지경전에 나와 있는 이제 보기박스 문제를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윤지경전이 39분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이 보기박스 이야기 자체는 너무 여러분 쉽게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사관학교 모의평가 문제를 애들한테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나눠줄 때 올해 윤지경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했는데 똑같이 나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온 작품도 상당수가 나오게 돼서 이육사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이 나올 줄 몰랐고요. 뭐 근데 작품도 그랬고 유배가사 같은 경우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습을 좀 했는데 나와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39번 보시죠. 자, 39번을 보시면 이렇게 쫙쫙 갑니다. 뭐 내용 다 아는 거니까. 자, 39번에 이거 봅시다. 윤지경전 보면은 요거는 이 보기 박스만 좀 잘 해석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캐치하시고요. 두 번째는 권력을 내세워서 뭔 인물. 그러니까 이력을 가르는 인물이 뭐냐면 여기가 바로 누구냐면 왕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의를 지키려는 인물은 뭐냐면 윤지경이 되는 거죠. 자, 굴하지 않고 사랑의 정치를 해서 고난을 무릅쓴다. 그죠? 요게 바로 뭐냐면 윤지경이 되는 거죠. 1번 선택지 보세요. 월장을 했다라고 했어요. 월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의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고난을 무릅쓰는 남자죠. 그죠? 그러니까 연화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 가능하죠. 2번 선택지는 뭐냐면 왕의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의 쟁취를 통해 가능하죠. 가문의 번영을 이루려한다. 윤지경이 가문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고 보기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3번 선택지 역사적 실존 인물 나오죠? 그래서 복성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4번 선택지 혼례를 약속한 일을 버리지 않는 태도에서 맞죠? 지경이 옹주하고 화해하고 즐기지 않고서 약속한 여인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연화를 버리지 않은 거죠. 자, 신의를 지킨다. 신의를 지키려는 인물의 태도. 4번 선택지 가능하죠. 5번 선택지 위력으로 훈련시켰다. 임금이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거다. 바로 권력을 내세워서 입장을 강요하는 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기 박스만으로도 풀 수가 있는 문제네, 사실은. 그죠? 그런데 하나 더 간다라면 어떤 거냐면 사랑의 쟁취를 통해서 뭐뭐 한다라고 했으니까 쟁취를 위한 거죠. 아직은 쟁취한 건 아니란 말 알겠죠? 쟁취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물론 결말에서는 결국 쟁취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일단 어떤 거다. 가문의 번영을 이루려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보시면 아까 방금 보기 박스 하나씩 제가 체크해 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상, 가문의 번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 바로 적절하지 않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두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같이 보시죠. 자, 40번에서 45번을 보시죠. 자, 넘어가죠. 여기는 제가 지금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냐면 41번 문제를 좀 잠깐 해주려고 그래요. 41번 문제하고 그 다음 거 문제를 좀 주려고 하는데 얘들아, 여기 보면은 이 기억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이 기억 부분이 별빛이 반짝이는 건 아니고 이 정확한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뭐냐면 C 곱하기 0.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게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 뭐냐면 갔다 온 시간이니까 이거 왕복한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왕복을 했으니까 어떤 거냐면 원래의 어떤 거리를 주려면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C라고 하는 건 이건 뭐라고 하냐면 광속상수라고 했단 말이야. 광속상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인공위성 2층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뭐냐면 보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 보정. 있죠? 보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5차의 보정을 얘기해주고 있죠. 5차의 보정. 여기다 써보죠. 5차의 보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맞지? 5차의 보정을 얘기하는데 5차의 보정 얘기하면서 자, 굴절률을 얘기해요. 자, 봐요. 속력이 달라진다라고 그랬죠? 이 대기로 인한 5차를 보정하는 것이 이제 대기 모델을 이제 적용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앞부분에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차를 보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굴절률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나오죠? 바로 A 매질의, 여기다 써볼게요. A 매질의 굴절률은 뭐다? A 매질에서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그 다음에 A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 이렇게 나눈 거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냐면, 자, 매질의 밀도가 커지게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써준 거야. 알겠죠? 크면은, 알겠죠? 크면, 크면, 뭐라 하냐면, 빛의 속력은 느려진다 그랬죠. 느려진다. 그리고 파장의 길이는 짧아져요. 파장은 짧아진다 그랬어요. 뭐 다 생각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지구대기를 지나면서 뭐냐면 속력이 달라진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봐라 얘들아. 이거 보면은 31번. 대기의 굴절률을 물어봤죠. 자, 봐요. 이따 써볼게요. 대기의 굴절률은 뭐냐면 당연히 A 매질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밀도가 당연히 대기에서는 크겠죠. 그럼 빛의 속력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이 매질의 빛의 속력은 뭐냐면 작아지는 거야. 그죠? 속력이 작아지는 거야.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다가 직관적으로 써볼게요. 자, 41번에 자, 대기 굴절률은 잘 봐라. 여기서 그냥 이거를 원래 있었던 것을 한번 10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10이라고 한다면 얘는 더 작아졌으니까 9라고 써보자. 그럼 당연히 뭐보다 크니? 1보다 크지? 맞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야. 원래 있었던 것이 원래가 이것이 C고 그 다음에 대기가 나타나는 걸 이렇게 C-라고 해보자고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1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뭐냐면 그 두 번째 보면은 파장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파장이 짧아지는지 보세요. 자, 속력은 더 느려졌죠. 그러니까 파장은 짧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파장은 길무로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지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파장이 길무로 그러니까 X. 됐어요? 그 다음 굴절률 1보다 작음으로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크므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지워지고. 되겠죠? 레이저의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빠르다. 이것도 지워지죠. 됐나요? 레이저의 파장은 진공에서부터 짧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면 찍는다면 2번과 5번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보정 전하고 후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제 보정 전의 거리를 우리가 S를 이렇게 이제 본다라면 S는 아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1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CL을 했을 때 S는 VT라고 하면 C하고 T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알겠지? 뭐 T랑 이런 거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새로운 S 대시 이건 보정 여기 써볼게요. 이건 보정전이죠. 이거는 보정후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보정후. 알겠죠? 알겠어요? 보정을 하게 되면 어떤 거다? 이 C는 얼마로 가져야 되냐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아까 10이었잖아. 이건 뭘로 가져갈 거니? 이건 C는 9로 가져가 써본단 말이야. 알겠지? 됐냐? 그럼 어떤 게 크냐? 요게 더 크지? 보정 전하고 후라 본다면 뭐냐면 거리상으로는 보정 전이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짧아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보정한 위치가 보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거냐? 어떤 거다? 바로 멀리 있다가 아니라 가까이 있다가 되는 거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41번을 풀 수 있었어요. 되셨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뭐 문제 자체가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 이것도 이제 간단한 게 이런 거 나오면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만 이렇게 내용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더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 나와 있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봐요.
자, 여기 나오는데, 자, 보세요. 지상에 설치된 것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광선부에 입사된다. 이곳으로 나뉘어 보내진다. 뭐뭐를 측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는 장치가 나타나게 되면 표시만 해보시면 더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형상 뭐뭇을 통해서 뭐뭐로 입사된다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빛은 형상가변 반사경을 거쳐서 광선 분백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파면센서로 나눠진다. A와 B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걸 외고관 측정한다. 파면센서는 어떤 거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장치를 설명하는 부분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레이더 데이터 처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지역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형상, 가변, 반사경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일로 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표시만 하시면 장치의 변화를 장치가 어디로 빛이 흘러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 볼게요.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방금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들어와요. 자, 방금처럼 빛이 들어오죠? 형상가변 반사경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어떤 거다. 여기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빛을 나눠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이 이제 뭐냐면 격자의 중심에 이제 맺히게 되느냐를 얘기했죠. 그래서 자, 측정된 정보는 데이터 처리기로 간다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파면 센서는 왜곡된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반부하고 파면 센서로 오게 되고 파면 센서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중심에 상이 맺힌다라고 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요거 자체가 측정된 정보를 가지고 측정한 다음에 데이터 처리기로 보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제어기로 보내서 제어기는 뭐 했냐면 전기적 신호로 변환을 시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상가변 변환기로 보내는데 형상가변 변환기 반사경은 휘어질 수 있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구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구동기가 있다라고 그랬죠? 굽어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1번 선택지 보세요. 형상가변 반사경은 휘어질 수 있는 거울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 그 바보가 아니어도 그냥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반사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휘어질 수 있는 거울에 대해 휘어질 수 있는 거울이라고 했죠. 휘어질 수 있는 거울. 그러니까 1번 맞죠. 광선 분배기는 어때? 광선 분배기 들어오게 되면 어때? 이렇게 나눠준다 그랬죠. 빛을. 2번 맞죠? 파면 센서 블록 렌즈. 파면 센서는 뭘로 되어 있느냐라고 그랬는데 파면 센서는 CCD에 여러 개의 볼록 렌즈가 격자처럼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CD하고 볼록 렌즈를 찾으시면 되죠. CCD와 볼록 렌즈. 4번 선택지 데이터 처리기는 뭐냐면 측정된 정보를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측정된 정보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4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아요. 제어기는 구동기의 전기적 신호로 바꿔준다고 했죠. 전환시킨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4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마지막에 어떤 거? 이거 봐라. 형상가변 반사경. 나왔죠? 광선 분배기, 화면 센서, 데이터 처리기. 그래서 정보를 조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분석하는 거다. 제어기는 바꿔내는 거다. 4번이 적절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제 다 확인해 봤어요. 4번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한번 전부 다 해봤네요. 자, 여러분들 내용 한번 다시 핵심적인 문제만 제가 10문제를 드렸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뭐 다 중요한 문제들이고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또 사관학교를 준비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전체 문제 또 풀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원리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실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